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단기소득 임산물, 단기 임산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임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품목이 포함될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목재를 제외한 매년 생산, 수확, 유통이 이루어지는 임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인 단기 임산물에 대한 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품목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 임산물을 포함한 임산물 생산액은 2024년에 7조 4천억 정도, 전년에 비해서 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단기 임산물은 2조 3천억 정도, 전체 생산액의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제일 큰 것은 순임목 생장이라고 해서 매년 나무들이 자라나면 그 부피가 커지고 그거에 따른 평가액이 이제 순임목 생장액입니다. 그 부분이 임산물 생산액 중에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거를 빼고 나면 사실은 단기 임산물이 굉장히 큰 비중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단기 임산물의 재배 인가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이후에 기후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임가 고령화 등에 따라서 재배 인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 재배 임가 수는 92,300가구로 전년에 비해서는 1.3% 정도 감소했습니다. 산나물이 지금은 좀 제일 많은 농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 밤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소비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품목별로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이나 호두, 아몬드 같은 이런 견과류와 산나물류는 증가하는 반면에 잣이나 표고버섯, 송이, 밤 등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들은 국내 생산량에 따라서 공급량이 변동이 나타나고 있지만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공급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 행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정도 평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감과 호두는 필요할 때마다 구입한다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밤 대추 같은 경우에는 명절 구매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구입처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온라인 구매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온라인 구매 확대에 따라서는 마케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소포장 형태의 개발이라든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환된 소비자들의 발길을 꼭 잡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역 수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단기 소득 임산물의 수출액은 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수입액은 9억 8천만 달러로 무역 적자는 8억 7천만 달러 정도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출이 많은 품목은 산양삼을 제외한 밤, 감, 표고 등이 감소를 했고요. 수입 품목 중에는 아몬드, 호두, 표고, 밤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역 적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 여건이 악화된 측면도 있겠고, 최근 들어서 이제 수출 분류비 지원의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품목인 표고버섯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저희가 이제 생표고와 건표고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표고는 배지 재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건표고는 원목을 기준으로 재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표고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2025년 생산량도 재배 규모의 축소와 여름철 이상 기상으로 인해서 생육이 저하되면서 생산량이 3%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건표고인데요. 건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목을 베이스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목 가격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수급 차질이 발생되면서 생산 기반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도 한 7% 정도 감소를 했고 201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격을 좀 살펴보면 국내산 생표 가격이 4kg 기준으로 2025년에 25,000원 정도, 앞서 말씀드린 생산량 감소에 따라서 전년에 비해서는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반입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6% 정도 줄어서 생산량과 비슷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수입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표고는 이제 생표고, 건표고, 조제표고, 특히 이제 배지를 생산할 수 있는 톱밥 배지 기준으로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7,200톤 정도의 생표가 수입됐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32% 정도 증가를 했고요. 건표고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조제표고는 11,500톤 정도, 전년에 비해서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중장기 표고버섯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서 3%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수출량 470톤, 수입량은 22,780톤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생산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수출량은 감소하고 수입량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감입니다. 그동안 이제 감은 단감과 떫은 감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떫은 감이 감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떫은 감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생산량은 초기에 냉해 피해가 심했고, 그로 인해서 착과량이 줄면서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 20% 이상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감 같은 경우와 뒤쪽에 말씀드린 호두 같은 경우는 생육 초기에 냉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산량이 많이 좌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생산이 아까 20% 정도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료감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 감 같은 경우에는 꽃감으로나 아니면 말랭이 형태로 저희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2024년산 꽃감이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같은 경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추석이 10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일들이 다 생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기였죠. 그런데다가 그 직전에 대전에 있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우체국 택배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이런 꽃감 판매자들이 판매 유통 채널 자체가 막혀버리면서 2024년산 재고량이 증가를 했고, 그로 인해서 올해 이제 감을 깎아야 되는 가공 수요들이 줄면서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좀 발생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감은 이제 건조 형태로 수출이 많이 되는데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182톤 정도 수출이 돼가지고 전년 대비 11%가 줄었고요. 수입량도 마찬가지로 37% 정도가 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4년산 생산량 증가와 재고량, 그다음에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내의 판매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도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6년 올해 감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회복한 16만 3천 톤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수출량 250톤, 수입량 1,070톤 내외 정도로 전망됩니다. 생산량, 소비량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생산량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수출량은 감소하고 수입량은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밤입니다. 밤은 주로 이제 공주부여 청양 쪽에서 충남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2024년산 생산량 같은 경우에 2023년 대비 7%가량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품질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았고, 저장 유통기간 내내 품질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2025년 생산량은 초기 세균 부진했었습니다만 조생종을 제외한 만생종 작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생산량은 약 6%가량 증가한 39,000톤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5년 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밤 도매 가격은 6,100원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서 2% 정도 하락을 했고, 이 부분은 국내 생산량이 증가했던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밤은 주로 이제 중국으로 수출한 다음에 중국에서 탈피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일본으로 수출되는 이런 우회 수출 경로를 겪는 품목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밤이 꾸준히 수출이 많이 됐었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는 한 10%가량 감소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2024년산의 그 품질 이슈 때문에 해외 수출이 좀 불편했던 점이 있고요. 수입량 같은 경우에 10,000톤 내외로 수입이 지속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깐밤과 조제밤 형태로 수입이 되는데요. 조제밤 같은 경우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맛밤입니다. 우리가 CJ에서 판매하고 있는 맛밤 아시죠?
맛밤의 대부분 중국산으로 거의 100%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중장기 전망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밤 생산량은 전년 대비 1% 정도 감소한 38,000톤 정도, 수출량은 3,500톤, 수입량은 1,500톤 정도, 11,500톤 정도. 중장기적으로 생산량, 소비량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출량 감소,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대추입니다. 대추 같은 경우에 올해 2025년 생육 초기에 작황은 양호했습니다만 착과량도 증가를 했고 생산량도 전년에 비해서 1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확기 직전에 비가 계속 내리면서 열과라든지 탄저 같은 이런 품질 이슈가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은 조금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특히 특품이나 상품 위주로 가격이 좀 올랐고요. 현재는 오히려 중화품은 전년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져 있어서 품위 간 가격 차가 좀 많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대추가 이제 주로 수입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수출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로 이제 건대추 같은 경우에 611% 정도의 고관세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MMA 물량 260톤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수준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중장기 전망입니다. 2026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7,600톤 정도 예상이 되고 수입량 310톤, 수출량은 8톤 내외로 전망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생산량, 소비량은 모두 감소할 전망이고요. 수입량은 MMA 물량 수준에서 수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호두 품목입니다. 호두는 생산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는 이제 냉해 피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 18% 정도 준 1,300톤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변동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수입산이 사실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드시고 계시는 하루견과라든지 이런 쪽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은 미국산 호두들이 수입되어서 유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산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량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제 껍데기가 없는 딱딱한 껍데기가 없는 호두가 이제 전년에 비해서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미국산 생산량이 좀 감소를 했고요.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2026년 생산량은 1,500톤 내외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 전 22% 많지만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입량 28,000톤, 수출량은 130톤 내외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상의 발표의 시사점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생산 분야 같은 경우에서 고령화 및 기후 변화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일과 가치 같은 경우에 증가하는 품목도 있고 뭐 느는 품목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임산물은 대부분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업 후계자를 양성한다든지 농업만큼의 소득 안전망 확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생육 초기 냉해라든지 고온 뭐 수확기의 잦은 강우 등 이런 기상재해들에 대한 피해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농작물 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농업 부분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의 농작물 재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험 확대 가입을 해서 리스크를 좀 분산할 측면이 있겠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품종이라든지 기술 개발을 해서 보급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표고 같은 경우에는 배지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배지 수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양만큼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국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유통 소비 분야입니다. 유통 채널 다변화와 소비 저변의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거래 비율이 높거나 온라인 비율이 확대되는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거래 채널을 강화하고 소포장 가공품이라든지 기능성 간식 제품, 그다음에 소비층 확대 및 연중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대 낮은 소비층들의 어떻게 임산물의 구입 빈도를 높일 것이냐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서 국산 임산물의 우수성을 강조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품질 관리를 통한 수입산과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